네, 전문항 해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고지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고지도 약간 문제 형식이 좀 독특해요. 뭐 기억은, 니은은 어떻다. 이 특성의 설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각각의 특성을 해당하는 것들을 V자로 체크해 놨으니 뭐 예를 들면 가의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도 아니고 종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도 아니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밑에 있는 지도에서 연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해나가 보도록 하죠. 가부터 하죠. 가 혼자만 딱 체크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죠.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업과 니은의 지도는 알 이드리시와 티오 지도라고 해서 중세 때 종교에 의한 지도인데 중세 때는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죠.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 건 바로 지구 전후도, 그중에 지구 후도 부분을 그려놨는데 디귿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하고 다는요. 어차피 종교적 세계관은 둘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요게 결정타가 되고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바로 알 이드리시죠. 그래서 요렇게 각각 연결이 되겠습니다. 가가 디귿이고 나가 니은이고 다가 기억이 되고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문제는 국가와 관련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지역지리 문항의 개수가 난이도가 어떻든 늘었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뭐 총평 때 사탐 선택 바꿀 때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지금 해설까지 본 친구들은 그거는 이제 확고한 거잖아. 근데 이제 전반적인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1회독 했다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건 한번 한지랑 같이 안 하더라도 한지랑 비교해 보세요. 한지보다 강자 수가 적어요.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데는 세지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역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마오리족이니까 이거 했던 거예요. 뉴질랜드. 오케이?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메콩강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메콩강이 흐르는 유역이니까 베트남밖에 없거든요.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지개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해결되는 게 많겠지만 그게 아닌 플러스 알파가 이제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강좌로는 유평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역지리 특강을 또 올려드릴게요. 단순 위치 특강 말고. 오케이? 하지만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살을 붙여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고르는데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1페이지는 한지도 그렇고 쉬웠어. 3번 문제는 하나는 빙하지형이라고 하고 하나는 건조지형이라 하는데 가는 빙하지형에 호른을 그려놨고 나는 건조지형의 메사나 뷰트 쪽을 그려놨지. 선지에서 보게 되면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바람을 볼 수 있는 건 건조지형이니까 가가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는데 둘 중에 빙하지형이든 건조지형이든 둘 중에 모두 다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해요. 그래서 얘기는 틀렸고요. 3번은 나에서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호른이다 라는데 그건 가고요. 4번에서는 암석의 차별적 침식으로 만들어진 메사나 뷰트라는데 정답은 4번이겠죠. 얘들아 선지 구성 보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하나가 빙하지형이고 하나가 건조지형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설명을 3번하고 4번에서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무수목 기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이기 때문에 식생 밀도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4번은요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역지리에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더 들어가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 어렵지는 않아요. 월스트리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뉴욕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어렵다 해도 나는 개선문 나왔는데 개선문만 보고도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데 이거는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 되겠습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를 얘기를 할 때 개선문도 나왔고 조금 더 많은 디테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나왔던 거니까 제가 그냥 당연한 듯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럽의 누군가일 거야 라는 거 정도는 캐치할 수 있으면 선지에서 한번 비벼볼 구석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선지를 가보면 1번 국제연합이 있다. 이거는 꼭 집어서 뉴욕인이 묻는 거니까 나가 유럽이라는 것만 알면 이건 아니다 지을 수 있고요. 2번은 가는 나보다 도심과 주변의 건물 간의 높이 차이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가 유럽이라는 걸 알고 가가 신대륙인 뉴욕이라는 것만 알면 이거는 신대륙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미국 도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가만 알면 된다는 거지. 3번은 나가 유럽이야. 근데 역사가 짧대. 말 안 되지. 4번은 나가 유럽이랬잖아. 안 되지. 5번은 가나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뉴욕이라는 것만 알면 얘를 모르겠어도 뉴욕은 수위 도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인구가 1인 도시는 맞아요. 하지만 수도는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보고 파리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어도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문항 대비해 두셔야 돼요. 도시 나오는 거.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갈게요. 저는 세계 지리가 한국 지리보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 지리까지 같이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어찌됐건 쌍지라고 보통 묶어서 말하는데 세지가 한지보다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문항을 먼저 앞번호에서 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5번 문제를 보면서 받았었어요. 그리고 가나다 ABC 섞은 거를 한지는 되게 제한적으로 썼는데 세지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먼저 땡겨서 써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의 문제 좋아요. 좋습니다. 자, 각각 체크되어 있는 국가를 보게 되면 파키스탄, 네팔,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타이죠. 미얀마 옆에 있으니까 타이죠.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보면서 종교를 배치를 해주는데 ABC 1등이 모두 달라요. 크리스트교만 1등에 써줬어요. 그러면 라가 제일 먼저 필리핀이구나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연스럽게 B가 이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요. 이슬람이 1등인 거니까 나가 파키스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다면 아무래도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쟁 중이고 인도에서 많이 믿는 그 종교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힌두교가 됩니다. A가 힌두교가 되면 힌두교가 1인 국가가 가가 되니까 가가 누가 되냐면 네팔이 되고 따라서 다는 타이가 되고 그럼 뭐 왼쪽에서도 구하고 올 수 있었겠지만 타이에서 1인 종교니까 C가 불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여러 개의 문제는요.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고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잡았던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있으니까 요거였고 그 다음 이슬람을 했고 이슬람이 되면서 파키스탄을 했고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를 추론했고 그게 추론이 되면 이거였고 그게 추론이 되면서 네팔을 했고 그러면 타이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불교까지 갔던 겁니다. 이 순서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 A는 다신교다. A가 힌두교니? 라는 거니까 맞고요. 니은 B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디귿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어떠니? 라고 돼 있는데 B 이슬람이고요. C 불교인데 이제 선생님이 개념을 잡아줄 때는 보편 종교인 애들만 비교하는 게 좋다. 힌두교는 하지 말자라고 했고 보편 종교인 애들을 잡게 되면 불교, 크리스교, 이슬람 이 순서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리을은 세계 신자 수는 크, 이, 흰, 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선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료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썼던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로라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근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위 그 국가의 1위 종교가 누구인다 라는 것도 알지만 아시아의 문제가 나올 때 2위 종교가 누구일까도 꽤 써먹기가 좋고 써먹어야 합니다. 뭐 여기서만 보더라도 필리핀에서 이슬람을 추론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 국가에 관계된 분쟁이 관계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6번 문제는요. 최근에 기후 문제 스타일 중에 자료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근데 기후 문제 스타일 중에 지도로 위치를 제시해 주지 않고 지역성으로 준 다음에 그 지역들의 기후를 추론하게 내는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유형이고요. 저도 이탈리아 나폴리는 내가 작년에 김민재가 뛸 때 얘기했던 건데 왜 올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폴리도 뭐 이탈리아니까 충분히 낼 수 있겠지만 오스트리아 빈이 나온 건 저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상한 바는 있었지만 지역은 2개인데 자료가 3개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우면 어떡하지 라고 좀 쫄았습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1월과 7월이 써 있는 상태에서 A 1월보다 7월 따뜻해요. B 1월보다 7월 따뜻해요. C 1월이 7월보다 따뜻해요. 너무 쉽게 C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혼자 남반구니까. 그래서 A하고 B만 고민을 했고 그러면 오스트리아 B는 내가 자신이 없다면 배운 적이 없다면 그건 넘어가자. 근데 이탈리아 나폴리면 얘는 지중해성 기후고 지중해성 기후는 7월의 강수가 적은 거니까 여기에서 B를 쉽게 하고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남아있고 CFB 정도 됐겠구나 이렇게 확인했던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역 좀 낯설지 않아? 뭐 서해안성기로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료에 심지어 3개야? 겁먹었는데 확실하게 남반구인에 하나가 지어지고 상대 비교해서 해결이 되니까 정답은 쉽게 가더라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7번은요 갑자기
미국의 철도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철도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각각의 언급하고 있는 자연적인 거 1번, 4번 뭐 이런 건 자연적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5번은 공업과 도시와 관련한 거 이런 인문적인 걸 섞어서 보고 있는데 정답은 그냥 쉽게 1번이에요. 고기스콕 산지는 이쪽에 있어요. 에팔라치아는. 그리고 2번은요 러스트벨트 맞고 3번은 메갈로폴리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요 미국은 여기가 5대5라고 했을 때 이 왼쪽 끝 이렇게 해서 조금 보게 되면 왼쪽 반띵 지점이 건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실리콘밸리. 이건 좀 더 지역적으로 가게 되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데는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안에 아래쪽에 LA가 있고 위쪽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쪽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까지 좀 더 지역적으로 들어두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제가 무지개를 할 때 카르스트라는 말이 지명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선제로 곧바로 가버릴게요. 기억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카르스트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돌투성이의 땅이래. 근데 지표수가 풍부하대. 요건 약간 TMI이기는 한데 약간 한국지리적인 면도 있어. 한국지리적인 면도 있는데 얘들아 일단 그냥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지표수가 풍부하다면 땅이 뭔가 비옥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지 뭐 돌투성이란 말까지는 아니어도 황량하다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아. 그래서 조금 한국지리적인 내용으로 말을 하면 건천이다 이런 표현도 한국지리에선 쓰긴 쓰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카르스트가 있는 데는 무조건 물이 없는 건 아닌데 물이 없을 수도 있어. 카르스트를 만드는 석회암이라는 돌이 구멍이 그 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황량한 돌투성이의 땅 이게 유명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 앞뒷말에서 뭐 더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것도 별로 보이진 않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한국지리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데 선지들을 좀 더 보면서 이 선지를 내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합시다. 2번은요.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해나 침식으로 만들어줬다. 이게 용식을 말하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구나. 맞는 거고. 3번은요. 석회암이다. 카르스트 맞는 거고요. 4번은 종유 속 석순 등이 있다. 동굴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차별적 풍화 침식으로 기반함이 드러난 것이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고 봤더니 지하동굴이 많으며 뾰족이 솟은 칼날 모양의 바위가 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마다카스카르의 그란친기를 얘기하고 있잖아. 카렌을 얘기하는 거고 카렌이 돌뿌리가 드러나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1번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맞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빈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냐면 보통 이런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지는 데가 화학적 풍화작용이니까 카르스트가 좀 온도가 높으면서 습한 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한 데라는 그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표수가 왠지 풍부할 것 같은 걸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습하다라는 것과 땅 위에 물이 많다는 건 꼭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습한 건 말 그대로 그냥 대기 중에 습도가 그렇다는 거고 지표수가 많다는 건 강물이 땅 위에 물이 많다는 거니까 반드시 등치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1번은 조금 더 저도 아무튼 근거들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약간 한국지리까지 한 친구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근데 세계지리만 한 친구들은 고민을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막 탑카르스트 이런 사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할롱베이 베트남의 할롱베이나 중국 남부의 구일인 그럼 막 강이나 바다 이런 것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는 기후와 환경 문제와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련한 문제가 섞여 있고요. 선지를 보면서 곧바로 들어가 보면 기억은 화석에너지라고 돼 있고 리얼은 재생에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에너지가 고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1번은 쉽게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자원의 특성과 관련한 설명이고요. 2번은요. 니은은 파리 협정,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협정이다라고 돼 지구온난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맞죠. 기후변화.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디귿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자력이 입지적 제약이 적대. 정말 입지적 제약이 큰 애가 원자력이지.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생에너지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라고 되는데 이거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지리까지 하면 이건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태양광이에요. 근데 세계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심지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1차 에너지를 따질 때도 유탄천
1차 에너지에서 유탄천은 한국과 똑같지만 한국에서는 원자력이 수력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세계에서는 수력이 원자력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에 수력이 포함이 되는 거고 수력이 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하물며 1차 에너지에서도 수력이 원자력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데 재생에너지 중이라면 당연히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력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수력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미음은 석유 화력 발전보다 세계의 발전량이 적다라고 돼 있는데 석탄이 더 많죠. 요거는 무지개 때 기본 개념으로 했던 건데 아까 말로 했던 걸 말하자면 1차 에너지는 유, 탄, 천, 수, 원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1차 에너지고 재생에너지 말고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걸 많이 썼니? 라는 걸 따질 때는 순서가 그대로 가는데 1등에 있던 석유만 뒤로 끌어내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살펴봤고요. 10번 문제 좋은 유형의 문제고요. 이런 위치들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지리 좀 더 해야 한다는 거 이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10번 문제는 국가가 나와 있는데 각 국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뭐 중요하진 않아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드렸던 건데 이게 또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서 아타카마 보고 푸셔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한 나라다 칠레 되겠습니다. 나는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 근데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얘기했는데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되겠고요. 다는 포르투갈을 쓴다. 브라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보고 두 개 고르면 남은 하나는 쉽게 할 수 있겠죠. 기억은 단순 위치와 관련한 거고요.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과 다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파벨라는 브라질에 있는 불량주택이라서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은 구리하면 칠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고요. 리얼은 옥수수 생산량 얘기했는데 미국이 있다면 미국이 1등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없고 브라질이 있으니까 브라질은 옥수수 수출량의 경우는 1인적도 많아요. 1인 연도 따라 좀 다르지만 하지만 생산량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비교 대상 미국이 없잖아. 1위라고도 안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상대 비교인데 얘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선지도 선지지만 요거 보면서 지역 연결하는 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 기억과 같은 스타일의 내용들 있지. 뭐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없는 거. 파벨라는 배우는 거야. 구리도 배우는 거고 옥수수도. 근데 어디에 맞다 했다 이런 건 일일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년 9월 달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이 있는 선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위치에 대한 학습들을 좀 기본기를 닦으면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11번은 가기후가 뭘까 그걸 골라보자 라는 건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더울 줄은 예상했지만 정말 덥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상록화렵수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걷는 중에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밝아졌다 얘기하면서 스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대기후 고르라는 거죠. 열대기후는 최하늘 기온이 18도 이상인데 18도에 선울국구밭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영광수가 적으니까 A는 건조기후가 되는 거고 정답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세계 대지형과 관련한 설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약간 판구조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는 중앙해령이 물 밖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화산활동도 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산활동도 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3.5km에 달하는 지각의 틈으로 붉은 용암이 분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하는 말이 열화분출이라고 하는 용암대지를 만드는 분출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을 추론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나온 말이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린 거고요. 아마 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그냥 얻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라고. 그 다음에 나가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던 건데 제가 설명 그대로 나왔네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그냥 판과 판이 확장되는 데다 라고 교재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내는데 실제 판의 경계가 그려져 있는 지도에는 안 그려져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걸 좀 조심스럽게 쓰면 대륙 내부에서 지각이 갈라지는 데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빨간색으로. 오케이? 그리고 화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호수가 있다 이 얘기도 있는데 바로 단층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게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대한 설명이죠. 자, 만약 C가 답이 되려면 C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지진은 있지만 화산이 없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요. D는 안데스 산지인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요. 판과 판이 확장되는 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례로 배웠던 것들에 있어서 서술되는 내용의 특징을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문제였고요. 13번은 가축과 관련한 걸 줬는데 그걸 국가로 줬어요. 보통 가축과 관련한 문제가 나올 때는 국가 문제보다는 대륙별 자료가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국가로 줬어요. 그럼 생각해봐. 더 지역적이 됐네? 더 어려워졌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국가별 자료를 별로 낸 적이 없는데 줬다는 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지식으로 추론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오히려 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참신해 보이지만 문제 푸는 건 그닥 어렵지 않게끔 했을 수가 있습니다. 봤어요. 봤더니 브라질 나왔어요. 에이, 이거 뭐 알지 뭐. 왜냐면 소라는 가축을 할 때 전 세계 1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C가 소가 되겠네. C가. 여기다 쓰지 말자. C가. 더 이상 브라질에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중국에서 B가 커. 근데 중국은 사실은 소 하나 말고는 양도 돼지도 1등이야. 그 국가 내에서 누가 1등인지 알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면 선생님은 중국은 피할 것 같아. 왜냐면 더군다나 호주가 나오면서 호주가 쉽게 A가 양이라는 걸 알려줬거든. 그러고 나니까 B가 돼지였구나.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축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1번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한다라는 건 돼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B에 대한 설명으로 고쳐야 되고요. 2번 모직, 털을 쓴다라는 거니까 이건 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신대륙에서 주로 유목의 형태로 사육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목의 형태는 자급적인 거고 주로 구대륙에서 하지 신대륙에서 어떤 유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녀석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맞게 바꾸려면 C는 신대륙에서 주로 유목이 아니라 기업적 방목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A는 B보다 세계 육류 생산량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세계의 사육두수는 얘들아 소, 양, 돼지야. 돼라고 쓸게. 근데 육류는 돼지가 1등으로 가버려. 그래서 돼, 소, 양이 돼. 오케이, 그걸 공부할 수 있게끔 내준 선지입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자, 14번 문제. 국가를 주면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줬어요.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개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면 프랑스 하면 예를 들면 원자력이죠. 근데 프랑스 하면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이라는 의미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많다는 의미인지 그 국가 내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인지 그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 원자력 쓸 건데 확인용으로 쓸 거지 프랑스 딱 보자마자 제일 많으니까 네가 뭐야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요 이란을 써먹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란은 지금 딱 보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란은 서남아시아 국가고 산유국인데 2개밖에 없다는 건 석유하고 천연가스겠지. 그럼 여기에서 C하고 D가 누군가가 석탄이고 누군가가 원자력이겠구나. A하고 B가 누군가는 석유고 누군가는 천연가스겠구나. 이란이라는 거라면 B가 천연가스, A가 석유겠구나 되는 거고 그건 여기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 C가 많으니까 석탄이겠구나. 브라질이래. 프랑스에 그래서 D가 많았구나. 원자력이겠구나 되는 거지. 그지? 선생님 뭐 프랑스 많은 거 그냥 하면 됐네요. 그래 맞아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거하고 지금 A로 나와 있는 석유하고 프랑스 안에서 비교하면 이렇게 자료로만 봤을 때 누가 더 많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돌아 다른 걸로 풀었는데 이때 있다 없다가 뚜렷한 저는 이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 봤습니다. 선제가 볼게요. 1번은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은 석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석유도 그렇다고 다 수송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건 석유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4번은 천연가스가 당연히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적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얘기했으니까 유탄천 수원 이렇게 간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간단하게 봤고요.
약간 세계지리가 먼저 난이도가 있는 거를 아까 종교 문제 5번이었던 거 딱 던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3페이지까지 약간 아주 어려운 걸로 가진 않고 약간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공부하게끔 시켜주고 있어요. 15번은 그냥 약간 비문학 독서처럼 보세요. 비문학 독서처럼 보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은 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국경의 의미가 어떻게 강해져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차별화된 지역성을 강조하는 건 선생님이 지방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용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거든요.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똑같이 동시에 오는 게 지역화다. 로컬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면 이상하다. 세방화 이렇게도 부르는데 세계화와 지방화 혹은 지역화 이런 것들은 같이 오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계화가 아니라 지방화, 지역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번은요. 지리적 표시를 했는데 자국 내에서만 보호된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고유성을 리얼이 약화시킨다. 장소 마케팅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뭐에 대해서 하라고 돼 있냐면 자기만의 것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는데 그것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비문학적 독서 지문처럼 느껴지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런가 봐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요. I love 뉴욕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지역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도 서울 막 이랬는데 서울도 제 기억이 맞다면 뭐 하이 서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서울 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평가들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바뀐 거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잘못 만들었는데 혹은 잘못 만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완전히 잘못 만들지는 않았지만 좀 더 좋은 게 생각났는데 안 바꾸고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15번 문제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16번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가나 ABC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국가들도 있고 가나가 노년과 유소년이라는 것까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많아서 힘든데 뭐가 먼저다라는 건 없는데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요. ABC는 올라가고 있고 나에서는 ABC가 가에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야?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국가들이라도 저출산 고령화니까 유소년의 비중은 좀 감소하고 노년의 비중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건데 A라는 데를 보게 되면 나가 5% 안 돼. 근데 40을 넘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전반적으로 가의 숫자가 나보다 크죠? 여러분 이거는 대륙에 대한 이야기고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노령화 지수라는 2번 선지에서 얘기한 개념이 있어요. 연도 빼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 유럽 대륙 하나만 100을 넘고 모두 100 미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웬만해서는 유소년이 노년보다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숫자를 봐도 가가 크니까 얘가 유소년, 얘가 노년 가도 되는 겁니다. 변화 경향으로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숫자의 비교로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연령층을 가지고 유소년이 높다 그러면 못 사는 나라일 거고 노년이 높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일 건데 C가 가장 노인의 비율이 크니까 에스파냐. 그리고 A가 가장 유소년의 비율이 크니까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그래서 B는 남아있으니까 멕시코 이렇게 가겠습니다. 되셨죠? 선지로 가볼게요. 1번 가가 유소년, 나가 노년이다. 정답 1번 그냥 나왔습니다. 2번 1960년 노령화 지수는 이러면서 막 A하고 C를 비교시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1960년을 물론 보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령화 지수라는 건 유소년분의 노년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산 안 해도 대체로 노인의 비중이 비례한댔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A하고 B는 붙었어도 노인이 C가 노인이 더 많으니까 이건 무조건 C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에이 에스파냐가 높겠지 이렇게 추론하셔도 상관없고 출제자가 연도까지 옛날로 준 건 해석을 한번 활용해서 해봐라 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은 유소년분의 노년이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노인의 비중이 크면 높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청장년 인구 비율은 A하고 B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걸 마주했다면 좀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하는 법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유소년의 청장년의 노년의 이 세 개의 인구 비율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소년이 있고 노년이 있잖아요. 그럼 청장년 구하라는 얘기는 너희 힘들지만 청장년 구하고 싶어? 그럼 100에서 제시되어 있는 가와 나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의 비율을 더해서 빼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해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보통 이렇게 국가를 낼 때 지금 얘네들도 대륙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럼 그 대륙의 대표 선수로 내거든요. 오케이? 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청장년이 나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아시아가 있었으면 좀 추론이 됐을 것 같아. 아시아가 청장년 1위 대륙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청장년 1위 대륙인 아시아의 국가도 없고 그리고 멕시코와 나이지리아의 숫자도 그냥 한번 경험 삼아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번은 대놓고 경제 수준 묻는 거고요. 5번은 잘 사는 데가 노인 비중이 높은 데가 기대 수명이 높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추론하는 법,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공부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번 되겠습니다. 유럽의 분쟁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체크하면서 문제를 묻고 있는데 그냥 지역을 먼저 얘기하면 A는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B는 영국의 북쪽의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걸 두고 주민투표를 하면서 그럼 EU 탈퇴하면 우리가 너네 분리할 거야, 분리독립할 거야, 막 이렇게 주장했던 주민투표까지 갔던 데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벨기에 북쪽의 폴랑드르 지역, 그 다음에 D는 이탈리아 북쪽의 파다니아 지역, 그 다음에 E는 에스파냐의 바스크 아니고 까탈루냐, 바르셀로나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답이 어딘가를 고를 때 가장 힌트가 되는 건 영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거니까 A 아니면 B로 가야 되고요. 카톨릭교를 믿는 가의 주민들, 가 지역 안에서도 다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수라 할지라도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B가 아니라 A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겠습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18번은 그냥 뭐 단어 공부하는 유형이에요. 보게 되면 기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열쇠입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열대지역에서 습기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띄워지었다라는 거니까 고상가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은 위도라고 직접 써 있고요. 그리고 세로의 열쇠에서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굳이 왜 물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해발고도 되겠죠. 해발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해발고도와 관계된 내용은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나타낸다. 뒤에는 기후에 대한 설명.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은 그냥 지형성 강수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쪽의 사면이라면 바람바지 사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연중받는다라는 건 열대 우림기후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그냥 유목민들의 이동식가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인해서 계절에 따라 풍향이 바뀐다. 계절풍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를 주면서 그 국가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 작년에 9월달 평가원에도 이 국가들과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나와서 1페이지인가 있었는데 1페이지에 2페이지야. 아무튼 1, 2페이지 앞쪽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 인도 있고요. 스리랑카 있고요. 여기 미얀마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 지도는 4개처럼 국가가 표시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나다 3개밖에 없어요. 바로 얘가 작년 9월달 평가원에서도 썼던 핵심인데 얘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마치 2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방글라데시하고 네팔 국경에 가려가지고 잘린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 9월 평가원에 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인도를 이것만 인도라고 생각하면 인도와 미얀마가 국경이 다 있다 이러면 틀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도 인도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랑 국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작년 9월달 평가원에 냈던 겁니다. 그거는 일일이 외울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하면서 뭐 베네수엘라 얘기할 때 태평양 연안에 다 있다 이런 거 한번 더 보라고 그랬잖아. 자연적인 걸로 설명하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위치를 좀 공부를 평소에 그냥 기본으로 깔아두고 봐야 되는 것들.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선제로 들어가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카슈미르 얘기 나왔어요. 근데 파키스탄 써 있어요. 그럼 가는 인도겠죠. 그리고 나의 시날리스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리랑카겠죠. 그리고 다해 보게 되면 뭐가 돼 있냐면 로힝야족을 탄압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미얀마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새로울 건 없습니다. 이 지도 보는 거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요. 기업 같은 경우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지개 개념할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오로라 이 부분도 촬영을 했는데 이때 1, 2등은 중국하고 인도가 역전됐다는 뉴스는 있지만 아직까지 통계 자료를 어떻게 낼지는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2024년 이러면서 이것도 올해잖아. 올해. 이게 통계청 자료라면 이렇게 그 해께 나오지는 잘 않거든? 월별로 쪼개서 나오지. 왜냐면 2024년 12월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근데 이거는 세계지리니까 그냥 현재라는 표현을 써서 1위가 바뀌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려주고자 해서 냈던 것 같아. 저는 뭐 아무튼 답 고르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좀 이렇게도 냈구나. 뭔가 좀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보이네. 메시지가 보이네. 이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3월 교육청 시험에서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인도한테 인구가 역전됐다는 걸 명시적으로 선지로 낸 겁니다. 자, 니은은요, 동남아시아 지역이 들어간다. 이거 많이 강조했던 거고요. 여기서 동남아시아는 미얀마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부아시아입니다. 땡이고요. 디귿은요, 차가 많다라는 건 인도하고 중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스리랑카랑 미얀마 비교잖아요. 스리랑카가 많죠. 그 스리랑카 섬 이름이 실론 섬이고 그래서 실론티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리을은요, 이거는 뭐 국가 연결하게 되면 지도 그냥 크기 보라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저는 기억선지가 의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자, 20번 문제도요, 그냥 글로 쭉 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지리 문항들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내는 것보다는 글로 내는 것들이 작년부터 유독, 그 전에도 조금씩 그랬지만 더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는 저는 지금 해설 강의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용도로만 쓰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 자체가 자료글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서남아시아 쪽에 뭐 예멘, 시리아, 이스라엘 쪽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선지를 보면서 얘기하지 뭐.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이 이 지역에서 많은 분쟁들이 유가에 영향 끼친대. 충분히 그러지 뭐. 니은 시아파, 수니파 얘기하면서 이번 선지에서 이슬람교 종파래. 맞지? 다수는 수니파, 소수의 시아파. 시아파는 이란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3번은 크리스교와 유대교의 갈등이래. 얘들아,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이슬람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 부분에서 함정을 판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실제로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말까지는 없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아예 벽을 쌓아버렸어요. 안 보이게. 나올 수도 없게. 바다 쪽도 통제하고 바다 쪽에 있는 자치지역 같은 경우도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홍해를 지나는 화물선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설명할 때 여기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 쪽을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유조선들이 가려고 하고 여기서 해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음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운의 비용이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만약에 막히잖아?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어요.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해설은 끝났어요. 해설은 끝났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선지에서 답을 고르는 건 약간 그냥 비문학적 독해 느낌의 것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앞으로 출제자들이 거듭하면서 좀 더 선지도 세련되게 바꿀 건데 이렇게 문제에서 선지들의 난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출제자들이 이런 글로 된 자료들을 많이 내준 건 여러분들 전반적인 세계지리의 문제의 방향이 이런 지역지리가 강화된 쪽으로 가니 그것에 맞춰서 공부하라는 그런 배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쌍지를 다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한지보다는 세지가 조금 더 문제 자체로는 수월한 편이거든요. 한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고 자료 중심이고 근데 뭐 여러분들 점수는 어찌됐건 아무리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정도의 지역지리에 대한 지식은 없을 거라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일일비하지 말고 방향 잡아서 공부해주고 다음 목표 때 5월 달 보는 목표는 그렇고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는 선생님이 특강 딱 지역에 대한 거 국가에 대한 거 정리를 더 해줄 거니까 그걸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 달 시험 때는 이런 글로 나와 있는 국가들에 대한 특성이나 도시별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고 국영수 잘 정리하셔서 큰 방향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리라는 거 전체적인 입시 과목 중에 하나고 입시 안에 수능도 일부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지 그리고 뭐가 좀 작은 종속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해주셔야 크게 혼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옆에서 같이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지가 입시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끝까지 열심히 해서 원하는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